자, 전국의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여러분의 인생 잔고를 수직 상승시켜줄 국영수돈의 1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 내 통장이 너무 처참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가슴에 비수 하나만 꽂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정말 피 터지게 하셨죠? 코피 쏟아가며 미분 적분 풀고 잠 줄여가며 단어 외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명문대 가려고? 대기업 취직하려고? 맞습니다. 결국 더 나은 삶, 즉 돈 잘 버는 삶을 위해서 그 귀한 청춘을 다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장 가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는 걱정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거대한 배신입니다. 3차 함수는 기막히게 풀고 토익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데 정작 내 지갑을 지키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미분 적분은 기억나는데 내 대출 이자가 왜 0.5% 오를 때 내 한 달 생활비가 박살이 나는지, 왜 내 전세 보증금이 위험한지, 복리의 마법이 나에게는 왜 마이너스의 마법으로만 작동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당하며 삽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은 늘 비어있고 남들 투자할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이 수업을 클릭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고등학교 필수 교육과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를 씹어먹으면서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금융, 파이낸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식, 비트코인, 은행 창구, 다 맞는데 교과서적 정의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 12페이지를 보세요.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돈이 남는 사람에게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르게 정의합니다. 금융은 시간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보통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60세 전후에 은퇴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시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100년입니다. 돈을 벌 때와 써야 할 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불균형. 이걸 해결해주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미래에 내가 쓸 돈을 현재에 내가 미리 모아두는 것, 그게 저축이라는 다리입니다. 반대로 미래에 내가 벌 돈을 현재에 내가 미리 가져와서 쓰는 것, 그게 대출이라는 다리죠. 금융이라는 다리가 없다면 우리는 젊을 때 번 돈을 다 써버리고 노후에 굶어 죽거나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30년을 꼬박 기다려야 할 겁니다. 이 다리를 설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끊어지거나 부실 공사가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즐겁다고 다리를 너무 짧게 만들면 노후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고, 다리를 너무 무겁게 만들면, 즉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 현재의 내가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설계 공사입니다. 금융생활은 우리 일상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 커피 한 잔을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금융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 카드는 카드사가 여러분의 신용을 믿고 미리 돈을 내주는 일종의 단기 대출이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 점심을 먹을 때, 유튜브 프리엄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우리는 매 순간 금융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금융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교과서 15페이지를 보세요. 이 개념을 모르면 평생 및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한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격,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점심에 1만 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단순히 1만 원을 쓴 게 아닙니다. 그 1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다른 음식, 혹은 그 1만 원을 저축해서 얻을 수 있었던 미래의 이자,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의 가치를 포기한 겁니다. 금융에서의 기회비용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홧김에 지른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내 돈 100만 원 썼네 하고 끝날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 100만 원을 복리로 투자해서 수십 년 뒤에 얻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방의 진짜 가격은 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한 미래의 안락함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의 핵심입니다.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건 단순히 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린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의 만족, 광고가 유혹하는 소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금융 성적 1등급이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 모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 물으세요. 이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나는 지금 미래의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금융 인생은 비로소 합리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과서 13페이지를 보면 금융 문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금융 문해력이란 금융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지능이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정보를 독점한 이들에게 수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지 아세요?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융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어주는 구조에 갇히곤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금융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금융상품 설명서를 봐도 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은행원이 추천해주면 좋은 거겠지 하고 덥석 가입합니다. 그 상품이 나에게 유리한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따지지 못합니다. 금융 사기는 또 어떻습니까? 원금 보장, 연수익률 30% 확정.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릴까요? 금융의 기본 원리인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주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 간단한 진리만 알아도 사기당할 일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이 낮으면 욕망이 이성을 가려버립니다. 심지어 금융 문해력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금융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신체적 질병이나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이 국어나 영어에 쏟았던 정성의 일부라도 금융 공부에 투자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금융 문해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봅시다. 교과서 24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일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은 아주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유년기에는 소득 없이 지출만 발생합니다. 청년기에는 소득이 시작되지만 결혼과 주거 마련으로 지출이 급증하죠. 장년기에는 소득이 정점을 찍지만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소득이 급감하지만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계속됩니다. 이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는 단순히 적금 하나 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벤트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오는 단계를 보세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은퇴 후에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가? 이런 목표가 없으면 돈은 그냥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엔 현재 내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 자산은 얼마인지, 갚아야 할 부채는 얼마인지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니까요. 재무 설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 인생의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첫 번째 망치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영수돈의 첫 수업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오늘 금융이 무엇인지, 왜 우리 삶의 생존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다시 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쳐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은 어렵고 복잡한 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미래의 나를 대우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1타 강사로서 저와 함께 이 100단계의 커리큘럼을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막막해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고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금융 공부는 열매가 아주 즉각적이고 달콤합니다. 내 통장의 숫자가 바뀌고 내 마음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의 마지막은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 지금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통장 잔고를 다 적어보세요. 적금, 예금, 주식 등 흩어져 있는 자산을 모두 확인하세요. 두 번째 숙제, 여러분의 모든 부채를 적으세요. 대출금, 카드 할부 등 갚아야 할 돈을 단 1원도 빼놓지 말고 직시하세요. 이걸 한 페이지에 놓고 보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 금융 성적표입니다. 점수가 낮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올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외면하면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1등급 금융 인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금융 성적을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단 하나의 수업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진단법, 내 인생의 재무상태표 그려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